거기서 그런 이름으로 13장만 남아 있습니다. 이 겸재는 그 사면 선생의 제자로 진경 산수화를 장안낸 분인데, 사면 선생이 진경 시문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진경 시라 하는 거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고유 이념이 생기면은 조국애가 생긴다, 국토애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국의 국토애가 생기면 자기 국토를 시화로 사색하려고 그러죠. 자기 국토가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눈으로 아름답게 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산천이라는 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아름답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사생해내는 그림을 진경산수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작이 창강 조석 선생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죽천 김진규를 거쳐가지고 겸재로 내려온다. 그런데 겸재는 이런 그림 재주를 타고났을, 그런데 김진규에 이르기까지의 그 진경산수화라는 게 당시 사람 사대부들이 그 갈망하던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기록만 있고 그림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좋은 거는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겸재는 그 사면 김창업 선생이 진경 시에 대해 가니까 사면 선생이 써놓은 시대로만 그리면은 그대로 진경산수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면 선생이 그 교과서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송강가사, 율곡의 그 등비로봉이라는 시, 풍악기 소견이라는 시, 이런 게 바로 진경 시의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겸재 진경산수화, 초기 진경산수화는 거의 송강가사의 그 관동별곡을 그대로 쫓아다니며 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금강산을 겸재가 못 봤을 때야 금강산을 그릴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감흥을 공감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겸재한테 금강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와요. 그는 겸재가 35살이 됐을 때 겸재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사천 이병연이라는 분이에요. 이병연이라는 분인데, 이는 사면의 진경시의 의발을 그대로 계승받아가지고 진경시에 대해 가라. 그래서 사면문화의 좌사천 우겸재야. 좌쪽에는 사천이 진경시를 잘하고 시에 대해 가고, 오른쪽에는 겸재 진경산수화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해요. 그 사면문화에서 같이 만난 건 어렸을 때부터 만났는데 사천이 5살이 많아요. 그런데 사천은 딴 동네에서 살다가 겸재가 사는 동네로 28살에 이사를 와요. 겸재는 23살일 때죠. 이사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시와 그림을, 겸재 그림 사천시를 서로 지극히 아끼고 사랑을 한다. 인정해주고. 그런 사천도 시제주는 그렇게 뛰어났어도 과거 보면 대개 떨어져가지고 진사시험에 겨우 입격을 할 정도예요. 사천이 현감직으로 나갈 만큼 되니까, 종육품인데 나갈 만큼 되니까 조정에서 이때 그 스승 집안이 모두 뭐 좌의정, 뭐 영의정 집안이고 뭐 다 그러니까 그 많이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천을 인사발령을 하는데 금강산 초입에 있는 금화현감으로 발령을 내요. 이 금화라는 거는 서울에서 금강산을 가려면 내금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서울에서 그 포천 거쳐가지고 영평 거쳐서 철원 거쳐서 금화로 들어가서, 금화에서 금성 거쳐서 단발령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안사 입구 내금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천을 금화현감으로 발령을 냈다 하는 거는 사천의 그 진경 시제주와
사천과 가장 친한 친구인 겸재를 당연히 초청해 갈 거죠. 당연히 초청해 갈 테니까 불러다가 같이 시화로 금강산을 진경 사생 여행하면서 시화로 같이 사생을 해라 하는 얘기예요. 조선시대는 인사발령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현하게 했거든. 그래서 겸재를 겸재 35살인 1710년에 금화행감이 되나가가지고는 그 해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그 해에 그 스승이었던 사면 선생은 분명히 금강산 여행을 해요. 같이 사천하고. 근데 그 자리에 겸재가 깼는지 안 깼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 해 1711년 겸재가 36살 먹었을 때는 분명히 사천과 사면 선생과 겸재가 같이 금강산에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백석이라는 이가 거기 끼어 있었던 게 틀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요. 그래 금강산 단발령에 딱 올라서 가지고 금강산을 바라보는데 단발령 이쪽은 묵법으로 일관해서 그렸죠. 묵법 먹개번짐으로 일관해서 딱 그려놓고 있다. 그런데 금강산 내금강 12,000 비로봉을 중심으로 한 12,000봉은 전부 필선으로 그려가지고 서리발처럼 그려놓고 있다. 분명히 음양 대비죠. 주역의 원리인 음양 대비 원리 화면 구성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리고 저 단발령에서 쳐다보는 일군의 선비들이 있는데 그다음 근데 저 산이 전체 모습이 이런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겸재가 화보도 중국에서 간행된 화보를 엄청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법을 창안을 한다 하는 거는 많은 학식이 있어야 돼요. 많은 학식이란 건 많은 책을 봤다는 얘기죠. 책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도 같지 않아요. 사실 이건 헛산이고 아까 본 산은 겹산이고 이제 여러 봉우리들이 중첩되어 있는 겹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도 느낌이 같아서 이걸 한번 일별했겠구나. 이거 영향을 바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별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저기는 근데 저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그림 보여줬을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